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관련해 중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연일 미국을 비난하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조율 과정에서 각국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텐진에서 서훈 한국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하고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줄곧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며 종전선언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놓고 북한과 중국 사이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이 종전선언을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군 사령부 존치 등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성사된 것을 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이라든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소재로 가능해진 부분이 있고, 종전선언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계속 좀 더 자기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공세적인 태도, 좀 레버리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과 한국이 서울에서 진행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강화된 미사일 능력 대응 차원의 진전된 계획 수정을 위한 새 전략기획 지침 SPG를 승인한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새 전략기획 지침 SPG 승인을 악용해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지속하면서 종전선언보다는 핵무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실상 공개된 SPG의 제작상 이유가 북한 현재 상황이 지난 상황이랑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를 담은 작전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 그렇다면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여지가 있고요.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중국이 유엔사와 주한미군 지위 변경 등을 위한 종전선언에 관심이 큰 상황이지만 한국이 종전선언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종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지금 이제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을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이제 중국이 움직이는 거지, 미국의 입장을 북한이 수용해라라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낮지 않을까 싶어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중국에게 종전선언 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종전선언 문안 조율 과정에서 미국이나 한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부터 자신들의 안보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과 한국과의 이견이 사실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북한 등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할 브라이언 넬슨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넬슨 차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이 2일 본회의에서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50대 반대 49로 가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말 지명을 발표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50대 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민주당은 넬슨 지명자 인준안에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공화당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존 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 건설에 관여한 회사 중 독일과 연관된 회사를 제재하지 않으면 재무부 고위직 지명자 5명에 대한 인준을 막겠다면서 넬슨 차관 지명자 인준에도 반대해왔습니다. 넬슨 지명자가 이끌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부서는 테러 자금 조달과 돈 세탁 등을 막기 위해 각국에 대한 금융 제재를 총괄합니다.
앞서 지난 6월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넬슨 지명자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제재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면서 가능한 효과적이고 선별적이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 대상과 금융거래를 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Secondary sanctions are and can be a really powerful tool that we have at our disposal. So I appreciate. 그러면서 넬슨 지명자는 동시에 제재가 초래하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도 관리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넬슨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국에서 해외 금융 조직 범죄와 인신매매 네트워크, 돈 세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 개발을 담당했고 이후 연방법무부에서 국가안보부서의 부비서실장 등을 거치면서 제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중요성과 영내 안보를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기시 방위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영내 안보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하고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영내 억제력 유지를 위한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교 국방 2+2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영내 안보를 위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도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스틴 장관과의 전화회담 사실을 공개하고 인도태평양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으며 특히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또 미한일 협력과 미일 동맹의 억제력 강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미국, 영국, 호주의 새 안보동맹 오커스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오커스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 협의체라면서 핵 비확산 노력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오커스가 핵전쟁을 일으키고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오커스의 협력 체계는 어느 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커스의 목표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산하 조선아시아협회는 지난달 30일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오커스를 이용해 세계의 핵전쟁에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데 대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또 북한이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법 전술을 비난하며 핵전쟁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는 핵무장한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며 원자로로 동력을 얻는 재래식 무장 잠수함을 일컫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 9월 3자 안보 체제인 오커스를 발족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의 동맹 강화를 위해 군사기밀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법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생성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과는 다른 개념인데 북한이 이를 비난하며 핵전쟁 가능성을 주장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입니다. 국무부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달 26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오커스 문제를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것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력을 중단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커스 회원국 모두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해 국제 비확산과 엄격한 검증 기준에 대한 오랜 리더십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핵 비확산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인의 안전과 번영, 동맹과 파트너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런 협력 관계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공동 이익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강화된 안보 파트너십은 변화하는 영내 전략적 환경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면서 21세기 도전에 맞서기 위해 동맹 관계를 활성화하고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도 오커스는 영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한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오커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영국 국민을 보호하며 평화롭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영국의 인권단체가 전 세계 지도자 중 올해 최악의 독재자를 뽑는 투표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후보에 포함시키고 주민들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인덱스 온 센서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올해의 폭군 또 독재자를 뽑는 투표를 진행하고 김 위원장을 비롯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6명을 후보에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주민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를 몰래 들여온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많은 독재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인권 운동가와 언론인 등을 억압하는 폭군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자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6.25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한국전쟁 납치 문제 해결 없이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는 6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문 대통령이 북한의 납북 범죄 책임을 추궁하고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 문제 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며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 책임을 방기한 채 가해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2017년 발간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보고서를 북한 당국과의 회담에서 전달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7년 발간한 6.25 전쟁 납북 피해 진상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 전쟁 3년 동안 한국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납북을 자행했으며 납북 피해자는 95,45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